자, 1번 학습지 2번 문제를 보면은 엑셀 값이 주어진 5개 중에 하나일 때라는 전제예요. 그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여라. 자, 물론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 거긴 한데 5번을 대입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을 인수분해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어보면 8-2x제곱은 0. 자, 이 문제는 제곱근의 성질로 풀어도 좋고 인수분해를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2로 약분이 되죠. 그럼 4-x제곱은 0. 합차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럼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는 0. 따라서 x의 값은 누구 또는 누구? 마이너스 2 또는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 주어진 5개 중에 마이너스 2와 2가 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또는 2를 답으로 택해 주시면 되죠. 5번을 대입해도 되지만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자, 괄호 안에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은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하거나 해를 직접 구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방법이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씩 대입해서 주어진 괄호 안의 값을 x에 대입해서 0이 나오는지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안 나오잖아요. 해가 안 되는 거죠. 그지? 또 게다가 첫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찾기가 굉장히 쉽죠. 얘는 아니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인수분해를 하는 것보다는 대입해서 푸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4 플러스 8 마이너스 12. 0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해가 되는 것은 2번. 뭐 답 하나일 테니까 2번. 더 이상 풀 필요 없죠. 그죠? 대입해서 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더라고요.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x제곱만 남겨져 있으면 끝이다. 즉 x제곱의 개수만 0이 아니라면 그것은 2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5-a가 0이 되려면 a가 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가 5만 아니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 한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근이 누구다 이런 말이 나오면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x에다 2를 대입해서. 주어진 방정식에 x 자리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이 뒤에 마이너스 괄호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즉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동료한끼리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3a, 자, 4 빼기 1은 플러스 3은 0. 그럼 3a는 3, a는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5번의 답, 상수의 값은 a는 1. 6번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 문제, 시험 문제로 나오기 아주 좋다. 이 문제는 스스로 마무리하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다음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m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근이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 값을 x에다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x에다 m을 대입해서 성립하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근해 공식을 통해서 m을 복잡하게 구해야 되죠. 그렇게 푸는 문제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문제는 지금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4인데 여기 똑같이 m제곱 플러스 2m이라는 같은 식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통째로 식의 값을 구해서 대입하라는 문제예요. 자,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이 앞에 부분은 얼마여야겠어요? 1이어야겠죠. 즉 m제곱 플러스 2m의 값이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m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 괄호의 식을 계산하면 예원이 들어왔네. 1 마이너스 4에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것도 풀어볼게요. 이것의 한근이 x는 n이라면 n을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 x 자리에다가. n을 대입하면 3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n을 구하려면 n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복잡하게 근해 공식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n의 값은 모르더라도 3n제곱 마이너스 5n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3n제곱 마이너스 5n만 찾아주면 되는 게 여기에 바로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찾아준 거예요. 그럼 뒤에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인 거죠. 선생님이 식으로 쓰느라고 이렇게 길어진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바로 값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18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들여다봐야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방정식을 풀면이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푸는 문제입니다. 는 0의 꼴로 만들어서 답을 보세요, 여러분. 답을 보면 x는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는 0으로 바꾼 후에 인수분해를 시도하면 되겠다라는 걸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좌변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되고 우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진 값을 다 왼쪽으로 이항해 줄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아주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네요. 1과 2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해는 누구 또는 누구?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답은 1번 되는 거 찾을 수 있죠. 자, 우리는 모두 다 객관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 보기를 보시고서 풀이 방법을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해 공식으로 대입하면 복잡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근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근의 성질은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중근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2차식을 들여다보면서 뒤에 있는 상수항을 결정해 주면 되겠죠. 반의 제곱. x의 계수 6, 6의 반이면 3, 3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p의 값은 얼마? 9가 된다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P9를 찾았으니까 두 번째 식에서 P 자리에다 9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9 빼기 7이니까 2고요. 앞에 마이너스 2 있었으니까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도 중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반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4인데 4의 반은 2고 2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q의 값은 4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P는 9가 나오고요. Q는 4인데 두 개를 더해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12번 문제에서 자 12번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5와 2일 때 그럴 때 다음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5가 나왔다라는 건 x 플러스 5라는 인수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x는 2라는 해가 나왔다는 건 x-2라는 인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2가 나왔겠죠.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었을 것이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전개하면 이 방정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전개해 볼게요. 그럼 x제곱. 자, 5랑 마이너스 2를 더한 값이 들어가야 되죠. 두 개를 더한 값이 가운데 들어가요. 플러스 3x. 자, 그 다음에 5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맨 뒤로 가죠. 마이너스 10은 0. 그쵸? 그러면 개수를 비교해주면 A는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구나. 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어요. A에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3X제곱. 자, 플러스 X. 자, B에다가 얼마를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는 0. 자, 인수분해가 되나 한번 볼까요? 3, 1. 자, 이거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2,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3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해는 누구 또는 누구?
자, 여기 이거 분해 얘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3분의 5. 부호는 반대로. 그러니까 플러스 되겠죠. 또는 저희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여야겠죠. 마이너스 2. 방정식에는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풀이는 끝났는데 여기 선생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하나 예로 들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 자, 우린 지금 문제를 이렇게 인수를 유도해서 쭉 풀었어요. 쌤이 풀이를 좀 지우고 처음과 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에서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x는 마이너스 5와 x는 2라는 해가 나왔을 때 아까처럼 인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거 우리가 합곱의 성질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가 플러스 3x인데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랑 2를 더해서 반대보호를 붙여준 거예요. 두 근의 합을 구한 후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상수항은 그냥 두 근을 곱하면 된다. 두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이 공식을 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짝수 공식을 배운 것처럼 지금 한번 미리 보기 하고 가면 훨씬 쉬워요. 두 방정식의 해가 m과 n이라고 한다면 이 m과 n이라는 근을 가지고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바로 x의 계수가 되고요. 대신에 반대보. 두 근의 곱이 바로 상수항이 된다. 자, 이 공식을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처럼 인수를 통해 유도한 거죠. 자, 어렵나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더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 구경해 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인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풀어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다 각자 풀어주세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랑 같이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싫어할 것 같은 거 하나만. 3번 문제 한 2번 정도? 이 정도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풀어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제곱의 개수를 일단 모든 항을 나눠줘야 되죠. 나눠봅시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근의 공식 넣으면 딱인데 근데 주어진 문제는 완전제곱식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완전제곱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고요.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이항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죠?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는 거죠. 자, 4분의 9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서 자, 왼쪽은 지금 x,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자, 오른쪽은 통분해 주셔야죠.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곱을 띄면서 풀마 루트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x는 자, 2분의 3 이항하면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요. 자, 풀마 루트 4분의 5는 풀마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써주셔요? 그러므로 2분의 3 풀마 루트 5 이렇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더 이상 이 문제를 자세히 풀지는 않을게요. 자, 각자 풀고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처럼 돼 있는 문제가 노골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자, 4번, 5번처럼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제곱을 띄고 풀마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만 이항해주면 x는 뭐가 돼요? 3 풀마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A하고 B의 값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A는 2가 나오고 B는 3이 나오겠죠. 그치? 이런 문제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다 맞을 수 있기를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5번 이어서 갈게요. 주어진 방정식을 이런 꼴로 나타냈다. 결국 완전제곱식으로 풀어라 이 얘기죠. 자, 완전제곱식을 풀으려면 아까 첫 번째 단계 x제곱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는 거죠. 자, 여기는 2로 양변을 나누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2분의 5 오른쪽으로 아예 이항할게요. 그럼 플러스 2분의 5. 자, 반의 제곱 기억하시죠? 2의 반은 1이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이제 2분의 얼마가 될까요? 7 이렇게 되셔야죠. 제곱을 띄면서 풀마 루트. 그치? 유리화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마 2분의 루트 14 이렇게 고쳐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1만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x는 플러스 1 넘어간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2분의로 퉁쳐주셔야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14 통분까지 완료해 주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네요. 자, 이 꼴로 나타냈을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죠?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주어진 방정식에서 보다시피 PQ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P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 1이 되겠고 Q가 되는 것은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멈추면 굉장히 쉬워졌죠. 아까보다. 이런 문제 나오는 게 괜찮잖아요.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것을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에서 한 걸음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루트가 있으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루트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루트 소간의 값이 제곱수가 된다는 뜻이죠. 제곱수가 되면 걔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근을 배웠었는데 중근에서 여러분 중근은 똑같은 근이 2번 반복돼서 한 개의 근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바로 근해 공식에서 들여다보면 이 뒤에 있는 풀마 루트 부분이 없어진다면 얘는 그때 2분의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하나의 근을 갖게 돼요. 즉 중근을 갖게 되죠. 따라서 이 뒤에 붙어 있는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의해서 근이 두 개가 되냐 하나가 되냐 또는 없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식을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즉 누구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용어지만 고1 가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데 똑같은 식이 나오고 그때는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면서 하죠. 우리가 짝수 공식을 배웠던 것처럼 판별식도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자, 그럼 이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떻게 판별해 주느냐? 얘가 0보다 크다라면 루트 얼마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그땐 바로 두 개의 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만약 얘가 0이 된다면 루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근이 한 개가 되는 거죠. 이 한 개의 근의 정체가 바로 무슨 근이죠, 여러분? 중근이죠. 따라서 중근을 가질 때라면 우리가 루트 소관해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역시 지금 교과서에는 없지만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때도 있어요. 얘가 음수인 건 성립할 수가 없죠. 루트 소관이 음수가 되는 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식이다.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굳이 판별식을 소환한 이유는 뭐냐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바로 중근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언젠가 선생님 문제 풀 때 이걸 소환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좀 더 복잡하게 풀겠지만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판별식이라는 것은 루트 소관의 값이고 그 값이 0이 될 때 중근을 갖는다. 자, 기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정 문제 중에서는 7, 8, 9번은 이제 각자 해주시고요. 활용 문제식만 간단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식 세워보면은요. 대각선의 개수에 관한 얘기 우리가 이미 한번 교과서에서도 풀었었잖아요.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n개의 꼭지점에서 n-3개를 그을 수 있는데 2번 카운팅 되기 때문에 2로 나누자.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35가 나오는 n을 구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2차 방정식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3n 양변에 2를 곱하면 70 이항하면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그러면 7과 10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10에 마이너스가 붙어야겠네요. 그럼 n은 누구 또는 누구? 마이너스 7 또는 10을 구할 수 있고 n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10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답은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십각형. 십각형. 10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십각형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자, 활용 문제는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유형별로 잘 식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식을 정리하다 보면 외워지다 보면 번뜩 떠올라. 문제에 접했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 뭐 천재같이 술술 혼자 풀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되겠어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는 헷갈리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면 좋아요. 가로가 세로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는 거죠. 자, 뭘 물어보고 있나요? 세로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x고 가로가 더 길대 4. 그럼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넓이가 60이래.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x 곱하기 x 플러스 4는 60.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 세워주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인수분해가 되겠죠? 되리란 믿음을 갖고 풀어보세요. 자, 마이너스 60은 0. 이렇게 되네요. 10과 4로 딱 되네요. 그죠? x 플러스 10과 6으로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10도는 6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0도는 6. 당연히 길이니까 음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길이는 양수만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몇 센티미터? 6cm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낼게요. 11번 같은 간단한 유형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문제마다 나오고 있는 이제 물체의 운동에 관한 얘기고요. 자, 공이 땅에 떨어질 때, 그럼 높이가 0일 때라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5t가 높이를 나타내는 관계식인데 그것이 0이 될 때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눠주면 좀 몸무게가 가벼워지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7t는 0.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식을 인수분해 자신 없어 해서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t로 묶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공통인수죠? 는 0. 자, 그럼 t는 누구 또는 누가 나와요? 0 또는 7이 나오죠. 공이 땅바닥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처음 0초일 때와 나중에 7초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떨어질 때니까 자, 답은 몇 초? 0초에서 7초 걸렸으니까 7초 이렇게 답 써주시면 되겠죠.